이게 진짜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전기차 관련해서 미래 전망 위주보다도 현 상황,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이 상황이 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걸 위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 감도 없지 않은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구분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전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기차 산업이 어쨌든 잘 되어야 하는 것도 맞잖아요. 우리 자동차 기업들 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니까요. 최근에 정부가 전기차 판매량이 너무 부진하니까 갑자기 전기차 관련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계획을 바꿀 만큼 판매량이 주춤한 상황이란 건데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이 상황이 차주들한테 끼칠 영향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이 아니라 보조금 소진율을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판매 증가율이라는 건 작년보다 올해가 줄어드는 게 크게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0에서 100으로 늘어나는 거랑 100만에서 1000만으로 늘어나는 거랑 당연히 다르게 봐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다고 하면서 판매 증가율이 줄었다는 걸 근거로 내세우는 건 설득력이 좀 부족할 수 있고,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보조금이라고 봅니다. 보조금 소진율이라는 걸 봐야 하는데요. 이거 자주 언급해드렸죠. 1년치 보조금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이 예산이 얼마나 소진됐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9월 21일 기준으로 전국 전기차 보조금 평균 소진율은 69.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하고는 굉장히 대조되는 겁니다. 작년엔 보조금이 반년 만에 모두 동났거든요. 그만큼 전기차가 팔리는 속도도 빠르고 수요도 폭발적이었단 소리죠. 그런데 올해는 소진율이 69.9%, 아직도 보조금이 30%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지자체가 올해 민간 일반 물량으로 공고한 게 10만 875대거든요. 이 중에 7만 246대만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 승용차는 민간 일반 물량 전체 7만 1601대 중에 5만 1858대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소진율이 70.4%였고요. 전기 화물차는 64.2%, 전기 승합차는 47%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그나마 개선된 겁니다. 9월 초까지만 해도 보조금 소진율이 50% 초반대에 그쳤는데 최근 들어서 저렴한 전기차들이 출시되면서 그나마 나아진 건데,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60%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대구는 61.4%, 인천은 42.4%, 대전은 겨우 25%에 그쳤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9,533대였다고 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 34.1%가 줄어든 겁니다. 이게 좀 해석을 구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특정 언론이나 미디어가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일부러 내비친다, 이렇게 보긴 좀 애매합니다. 특정 언론이 그렇다고 보기엔 자동차 관련 협회나 통계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을 기반으로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뭐 전기차를 사지 말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도 머리 아프긴 할 겁니다. 전기차라는 게 완전 새로운 제품이고, 그래서 초기 개발 비용도 당연히 천문학적으로 들어갔을 거고, 지금도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장을 늘리고 판매 거점을 늘리고 인프라를 늘리고 여러모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산업이 주춤하고 있답니다. 성장률도 떨어진대요. 이러면 당연히 머리가 깨지죠. 심지어 정부까지 지원을 줄인다고 하니 이건 말 그대로 리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뭔가 좀 다른 방향이 필요성을 느꼈는지 최근에 이런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중앙정부 최대 보조금이 68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금을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아마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발표가 이미 됐거나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겁니다. 핵심 내용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중대형차는 최대 68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아직 국고 보조금 소진까지 여유가 있고 판매량이 위축되고 점점 전기차 접근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유류세 인하 같은 지원책인데 7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에 한해서 재지원 제한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차를 구매하면 해당 구매자가 동일한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경우 일정 기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제한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을 완화한다는 거죠. 현행 규정은 전기 승용차의 경우 2년 이내에 2대 이상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한해서 재지원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민간 보조 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합니다. 정부도 지금 전기차 지원책을 일시적으로라도 늘린다는 거라서 전기차 산업이 주춤하다는 걸 부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전기차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참 난감할 겁니다. 이건 뭐 지원을 줄인다 했다가 갑자기 또 늘린다고 하니 사는 게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하게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여러모로 고민거리가 더 늘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대세라 불리던 전기차가 왜 올해는 완전 반대되는 소리를 듣고 있냐 이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겹치면서 전기차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건데 최근 들어서 전기차 관련 부정적 이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급발진이나 화재 이슈 같은 것도 전기차를 위주로 조명되고 있고 동력 상실 문제와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잠깐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꽤 여러 번 뉴스 보도로 나오고 있다 보니 소비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꺼리게 되죠. 이게 내연기관차보다 안전하다, 내연기관차랑 비교하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다, 이런 건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따져보면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비율이 낮다던가 급발진 의심 건수가 적다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해당되는 시기에 어떤 게 이슈가 되냐는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게 내연기관차 화재 이슈면 이건 내연기관차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전기차 화재나 급발진 이슈면 이건 전기차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은 후자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 판매량과 접근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시장에서 굉장히 당연한 현상인 겁니다. 두 번째는 마침 타이밍도 지금이 딱 과도기란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슈에 더해져서 가격 관련해서도 소비자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전기차가 약간 생태계 교란 중이잖아요. 자동차는 암묵적인 가격대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아반떼급은 2천만원대, 소나타급은 3천만원대, 그랜저급은 4천만원대, 이런 식으로 암묵적인 가격대라는 게 있었는데 전기차는 이걸 꽤 부쉈다는 거죠. 지금은 해치백이 고급 대형 세단보다 비싼 거잖아요. 보조금을 더해도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전기차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슬슬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저렴한 전기차가 이슈가 되기 시작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저렴한 가격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비싼 게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란 거고 이제야 저렴한 전기차가 쏟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저렴한 제품의 가장 큰 목적이 점유율 상승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걸 뭐 전기차의 몰락이다, 위기다 이렇게 보는 것보단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렴한 전기차를 만드는 게 점유율 상승의 수단이다, 이게 정답인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고 이로 인해서 점유율 상승까지 가는 과정과 수단을 고민해야 할 때란 건데요. 이건 자동차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 기업부터 시작해서 정부까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들의 운명이 달린 거잖아요. 산업에서 상위권을 달려야 해외 진출에도 유리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잠식을 해야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니까요. LFP 배터리 같은 것도 특허 문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소비자들은 그냥 저렴하고 좋은 제품이 나오면 사면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소비자들을 사로잡으려면 기업과 정부 단위의 방향 정하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방향이 정해져야 정부도 미래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렴한 전기차 보급이 빨라져요. 이렇게 해서 전기차 평균 가격이 내연기관차만큼 내려왔어요. 이러면 구매 보조금은 필요 없는 거고 평균 가격 인하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구매 보조금 지원 범위와 규모를 늘려야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 문제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 산업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에서 전기차 동력이 방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재고가 작년 대비 4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IRA 여파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국은 또 치킨 게임이 독이 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테슬라는 가격을 최대 9%나 내렸고 중국 기업인 비아디, 니오 이런 업체들도 동참하기 시작하고 폭스바겐은 ID 시리즈를 최대 27%, GM도 캐딜락 리릭 가격을 14%나 낮췄습니다. 왜냐면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고 중국 내수 경기도 부진한 상태다 보니 전기차 구매력과 수요가 꺾인 거죠.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선 수요가 줄어드니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확 내려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전기차 산업이 정답이다를 외치기 전에 이 정답까지 어떻게 도달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이라 했다가 지금 이 상황에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정답이 아닌 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